자,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와 통일교가 뭔가 유착돼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희정 되면 괜찮은데 문재인 되면 3211쪽짜리 통일교 TM 문건. 요즘 뭐 TMI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뭐 TM 문건이 뭔가 그랬더니요. 이게 트루마더, 트루마더 문건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이제 과연 스모킹건이 될 것인가? 무려 3212쪽의 이 증거 자료를 보고서를 문건을 경찰에서 이미 입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에도 이게 다 뭐 공유가 된 모양이에요. 언론사 쪽에서 공유가 돼가지고 언론사에서도 이걸 지금 다 분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분석을 해서 이제 계속 보도가 쏟아져 나오게 될 것 같아요. TM 문건, 트루마더, 참어머니, 참엄마, 참엄마, 이상하네, 찐엄마, 예? 트루머더니까 찐엄마네, 찐엄마. 한학자를 얘기하는 거죠. 한학자한테 올라간 보고 문건이라는 얘기예요. TM 문건이, 트루마더 문건, 찐엄마 문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이 수시로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M은 자, 통일교 간부들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했던 TM 특별 보고 문건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2016년부터 23년까지 10년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이 문건, 반대한 양의 문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통일교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3년까지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제일 많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죠? 2016년에 17년 봄에 이제 박근혜가 탄핵이 된 거죠. 그래서 박근혜 그 탄핵이 인용된 게 16년 봄이고 17년 봄이고 16년 말에 탄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한 1년 정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3년이 있는 거겠네요. 그죠? 3년밖에 임기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 3200쪽짜리 문건 중에 윤석열 보수 정권과 관련된 게 한 절반, 40%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게 5년이 되는 거예요. 5년. 5년 동안 통일교가 정관계 인사들을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가 이 문건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분석이 된 게 아니어서 앞으로 이 문건 TM 문건의 분석 내용은 이게 언론사에도 지금 다 그죠? 언론사에도 다 공유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보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이 문건을 토대로 해서 저도 이 문건을 제가 뭐 전문을 입수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까 언론에 보도 나올 때마다 제가 이 문건의 내용을 퍼즐을 맞춰가지고 문재인 정부 쪽에 저는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수 세력 쪽, 국민의힘 쪽은 민주당 쪽에서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민주당이나 유튜버들이 안 건드릴 문재인과 연관된 문재인 정부와 연관된 부분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저는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 이게 TM 문건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한쪽에 치우쳤던 것이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 어프로치했다라는 게 뭐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프로치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도 어프로치한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은 본인이 통일교하고 관련이 없다, 뭐 고소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어프로치가 어떤 식으로건 어프로치가 된 거잖아 지금 서영교는. 그러니까 통일교 행사에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것만 지금 적어도 4개 내지 5개 정도 행사에 통일교 행사에 혹은 통일교 연관 행사에 서영교 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 통일천사,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라는 그 단체 지도위원은 본인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그럼 인정을 할게. 그러면은 본인이 참석했던 이 행사들을 어떤 연유로 어떤 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인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명은 하지 않고 그걸 보도하는 유튜버를 고소를 하겠다라는 둥, 고발을 하겠다라는 둥 협박질하는 게 이게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예요? 게다가 최한욱 TV가 무슨 구구 유튜브도 아니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채널에서 또 대통령님께서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고 특검이 지연되면은 합수본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해서 사실 제가 합수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튜브 합수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뜻을 가장 열심히 받들고 있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지금 유튜버들 중에 민주당, 자, 여기 나온 대로, TM 문건에 나온 대로 양쪽으로 모두 어프로치를 했는데, 국민의힘 거는 뭐 다루는 채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거는 왜 안 다뤘냐고. 그 대통령, 여와 야를 가리지 말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를 해라, 규명을 해라, 라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하고 있잖아.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박근혜 탄핵 때 보고 내용이 있어요. 탄핵 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해 현재 거론되는 게 10일 또는 13일. 일부 판사들에 따르면 헌재가 퇴임일 당일에 선고하기보다는 10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음. 혹시라도 선고 이후 결정문에서 실수가 발견될 경우 경정을 해야 하는데 이정미 재판관이 비재판관 신분이 된 상태에서 경정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 직전에 보고가 된 거예요. 여기 재밌는 대목이 10일 또는 13일에 탄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언제 탄핵이 됐냐면은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됐어. 이거 통일교 정보력이 이거 장난이 아니죠? 헌법재판소 이번에 윤석열 탄핵될 때 여러분들 마음 졸이면서 다 지켜보셔가지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탄핵 선고를 언제 하게 될지를 헌재에서 공식 발표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 민주당도 모르고 그래갖고 뭐 그 임기 그 문영배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뒤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탄핵 선고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별 얘기가 다 나왔다고요. 그런데 통일교는 박근혜 탄핵 때 정확하게 맞힌 거예요. 지금 2017년 3월 10일에 10일 또는 13일에 탄핵을 하게 될 텐데 10일에 탄핵할 거다. 탄핵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일부 판사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보가 정확하게 나왔느냐. 자, 헌재에 끈앞풀이 있는 거예요. 헌재에 통일교 끈앞풀이 통일교 정보원이 헌재에 있는 거야. 일부 판사들에 따르면 헌재가 퇴임일 당일에 선고하기보다는 10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점친 게 아니고 일부 판사들에 따르면이라고 얘기했으니 이거 헌재 판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헌재 내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정보를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통일교 장학생이 있는 거예요. 통일교 장학생이. 그런 이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차분히 따져보면은 자, 그렇고요. 일본에 보시면요. 일본을 보면은 이건 이제 일본이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정승은님, 최한욱 방송 슈퍼챗 감사 인사 담당인데 조금 제가 일이 없어요. 슈퍼챗을 많이 안 사주셔가지고 일이 없으시다는 정성원님의 하소연입니다. 정성원님께 많은 일을 주시기를 부탁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이게 2021년 10월 24일 보고서인데 오는 10월 31일에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대륙의 조직을 들어 우리와 가까운 279명의 자민당 의원을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통일교와 가까운 의원이 일본은 의석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 600명 되죠? 근데 일본의 자민당 의원 중에 무려 297명이 통일교와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운.
그리고 거기를 응원하고 있다. 응원한다라는 게 뭐 그죠? 치어리딩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현 의회 의원, 시의원 등의 식구의 지방의원은 전국에 100명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은 통일교 식구라는 거야. 100명이. 일본의 지방의원 중에 통일교 식구가 100명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정식 식구 국회의원은 없다. 이게 앞으로 숙제다. 무슨 얘기냐? 279명의 자민당 의원과 연계는 하고 있는데 통일교 신도 국회의원은 없다란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이걸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일교가 일본에서 저 정도라면, 물론 일본에서 교세가 셉니다. 뭐 아베 암살 사건하고 통일교하고도 지금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일본에서 297명의 국회의원이 통일교하고 가까웠다라면 우리나라에는 몇 명쯤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몇 명쯤 될까? 그걸 대충 추론을 해볼 수 있잖아. 한 100명은 되지 않을까요? 100명은 되지 않아? 100명이 된다라고 해도 이건 심각한 거지. 자, 그리고요, 이거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요 정도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기,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언급들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재밌는 또 연관고리가 나타났어요. 요거는,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또 다른 통일교와의 연관고리, 뉴스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출신까지 한학자 총재의 법률 자문단에 들어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통일교 수사를 총괄하는 박상진 특검보와 같은 로펌 출신입니다. 이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가 확보한 통일교 내부 법률 자문 보고서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수사 자문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오전 9시 김오수 전 총장 미팅이라고 적힌 대목입니다. 정원주 부원장이 한학자 총재로 가는 길을 잘 막았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사실상 블러핑이다. 설령 청구해도 발부 가능성은 낮고 발부돼도 얻을 게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원주 부원장은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으로 당시 특검에 2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특검에서 통일교 윗선의 지시로 권성동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정 부원장 답변에 대한 김 전 총장의 자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JTBC에 한학자 총재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내부 관계자는 김 전 총장은 정식 선임은 아니지만 자문 계약을 맺은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김 전 총장은 법률사무소 중앙 N 남부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하는 박상진 특검보도 같은 로펌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김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시절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대하며 정관예우 방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무슨 검사들이 정관예우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김 전 총장이 통일교의 법률 자문을 맡은 게 사실이라면 과거 자신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뭐 우연일 수는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문재인의 검찰총장은 이제 대통령이 됐고 마지막 검찰총장은 통일교 자문을 하고 있네요. 참 희한한 일이죠. 게다가 김건희 특검보가 같은 로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권오수와 같은 로펌에 있던 사람이 김건희 특검에 특검보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편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오수도 그렇고 또 권오수와 같은 로펌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됐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친문 쪽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친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우리 편일 가능성이 높지. 그 사람들 뭐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특검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뭐 특검 보루도 임명을 하고 특검으로 임명을 하고. 근데 막상 특검을 앉혀놓으면은 개판을 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 한 패인 거예요. 다 한 패. 통일교 자문을 하고 있다. 이거는 몰래 하고 있는 건데 차라리 수임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변호사니까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수임을 받을 수도 있죠. 그건 전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자문을 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아무튼 자문 계약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돈을 받고 했다라는 건데 아 본인 스스로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뭐 뒷구멍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을 수 있냐 이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저는. 예, 대한민국이 과거 이제 삼성 엑스파일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을 폭로를 해서 뭐 법조계 정치 뭐 곳곳에 삼성 장학생이 있다라는 걸 이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장학생 문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뭐 해소가 됐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여전히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통일교 장학생, 신천지 장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통일교의 아까 소개해드린 TM 문건만 보더라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에 걸쳐서 저런 정관계 로비를 통일교가 해왔다라는 겁니다. 통일교만 했겠나요? 지금 신천지도 한 거고. 차라리 정광훈이는 애교라고 봐요. 정광훈이는 애교야. 왜? 정광훈이는 대놓고 그냥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정도의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통일교나 신천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까지 어프로치 접근을 하면서 예, 민주당 쪽도 뭔가 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해왔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거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저는 이런 의혹도 있어요 지금. 예. 아까 뭐 판사들도 지금 뭔가 통일부에서 관리한 거 아닌가. 예. 종달새님 소액 릴레이 합시다. 최한우 응원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판사들도 사법부 뭐 검사들은 지금 관리를 해왔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예. 뭐 검사들 그 다음에 판사들 이 사법 카르텔 쪽으로만 통일교가 손을 댔겠나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도 지금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14명 정도가 민주당에서 뭐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지금 폭로도 있었습니다. 예, 민주당에만 14명 확인된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예,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김용록 정남시장은 뭐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수백만 원대의 후원금을 받은 건 맞아요. 통일교에서. 그럼 후원금을 받으면 과연 그에 대한 어떤 보은성 행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 그리고 뭐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던데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평이 민주당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선거에서 가평 군수들이 통일교 그 성전에 가가지고, 예, 희망님도 감사드립니다. 예? 통일교 거기 뭡니까 하여튼 그 가평에 성전에 가가지고 면접을 보더라고. 아예. 예? 후보들이 쭉 줄 서가지고 면접을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유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영교 얘기했지만 통일교 행사이건 통일교와 연관된 행사이건 계속해서 참석을 했죠. 여러 차례 참석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정청래도 지금 이와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다라는 것도 나오고, 신천지 행사에 가서 축사를 했다라는 것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게 대선이나 당대표 선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니까, 예, 통일교나 신천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지를 가늠이 안 되시는데, 만약에 지역구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보세요. 큰 선거는 몇십만 표를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국회의원 경선을 해. 정청래가 지금 뭐 계속 1인 1표제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최미숙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역위원회 당원들하고, 그죠?
경선을 하면 지역구,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선을 한다 그러면 지역구 당원들하고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을 합니다. 근데 지역구 당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역구에서 지역구 경선에서 이기려면 한 5,000표 정도 있으면 이겨요. 5,000명 정도만 내가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역구 경선에서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본인의 지역구 안에 신천지 교회나 통일교 교회가 있다. 혹은 뭐 연관된 조직이 있다. 그 신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조직들이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혹은 여론조사 때 동원이 돼가지고 지역구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일반 유권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응답률이 보통 뭐 3%, 5% 이렇잖아요. 근데 통일교 교회나 신천지 교회 같은데 신도들이 몇천 명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으로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저기 여론조사 할 때도 그 조직을 가동을 해서 여론조사 응답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통일교나 신천지에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단체,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여기는 신천지 통일교하고 손을 잡으면은 무조건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더 심각한 거죠. 대선 후보를 얘들 맘대로 뽑는 거는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몇백만 표가 움직이니까.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문제는 신천지나 통일교 신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정교 유착을 지금 뿌리 뽑지 못하면은 민주당도 저는 언제든지 국민의힘과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1인 1표제를 정청래가 결사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사실 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인 1표제가 가지는 맹점을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1인 1표제가 가지는 맹점. 그게 꼭 뭐 종교 집단이 아니더라도 어떤 세력이건 외부 세력이 민주당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을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경선을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예요. 당원들에게 1인 1표제를 간다라는 건 지금은 신천지나 통일교에 생선을 맡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1인 1표제를 통일교 특검까지 하는 상황에선 저는 뒤로 밀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 뒤로 밀어야 돼요. 통일교와 민주당과의 이런 유착관계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상태로 1인 1표제를 가서 이 1인 1표제를 통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을 공천을 한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통일교와 신천지에게 공천권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된다.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최고위원 선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렇고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도 이 특별보고서 TM 문건에 지금 등장을 해요. 그래서 통일교 한학자 특별보고에 북에 이제 통일교에서 통일교 말 그대로 통일교니까 대북 사업을 많이 합니다. 뭐 그런 데서는 뭐 긍정점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북에 선물을 했는데 이를 노 비서실장에게 통보를 했다.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해요. 노 비서실장은 누구냐면 노영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영민 비서실장을. 자, 통일교 북한 관련 청와대 접촉 정황 이렇게 나옵니다. 2020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그리고 이 기간이 하나 다 뭐 가까운 1월에서 7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천지인 참부모 성탄 100주년 및 천주 성원 60주년 VIP 비서실장 26일 뭐 접촉을 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요 관련해서 또 VIP 비서실장 1월 26일 그 다음에 북한 선물 노 비서실장 통보 VH 미팅 3월 3일 VH 미팅이라는 건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죠. 청와대와 3월 3일에 실제 미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고서에는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보고, 대북 스타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본 제3세계를 통한 통일교 북한 접촉 정황, 그래서 뭐 네팔, 일본, 러시아, 호주 등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통일교 대북 관련 자금, 이런 보고 내용이 있어요. 박상권 사장이라는 분이 이게 평화자동차 사장이에요. 북한에 만든 뭐 휘파람 이런 자동차들 있죠. 북한의 이제 평화자동차라는 회사 사장인데 이게 대북 협력 사업이죠. 어머니 활동 보고 내용 북한 공유. 어머님의, 그러니까 한학자의 활동 내용을 왜 북한하고 공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공유를 했고 위원장 서신 및 1억 불 이렇게 나와요. 1억 불을 2018년에 1억 불을 북한으로 송금을 한 뜻이 아닌가. 현대 5억 불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 5억 불은 뭐냐면은 현대가 5억 불을 대북 송금했다고 그래서 대북 송금 특검이 진행이 됐죠. 그걸 예를 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억 달러, 뭐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400억 원 정도가 되죠. 1억 불을 이거 북한에 송금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특별 예산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특별 예산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2021년 11월 26일에 3월 17일 이거는 문재인 정부와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신미국의 2,500, 2,000, 신중남비의 100, 북한 및 대선의 5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즉 대선에 통일교에서 특별 예산을 책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요게 11월 26일부터 3월 17일 사이니까 기간으로 놓고 보면은 윤석열 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윤석열 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문재인 정부 쪽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요 위에 2018년에 대북 송금한 거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대북 송금 특검이 어쨌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선에 들어온 자금은 과연 어느 채널로 들어간 것인지는 불분명해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대선에도 500이라고 써 있는데 이 500이 500만 원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500억이나 혹은 500만 불? 500만 불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럼 500만 불이면은 뭐 5, 6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500억일 수도 있는 거죠. 뒤에 이제 단위가 안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에도 통일교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 이것도 지금 확인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노영민 통일교와 무관하다. 코로나 방역 문제로 한 번 만났다. 이후 접촉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노영민은. 근데 이 해명이 신뢰가 안 가는 것이 아까 TM 문건에서는 자, 청와대와 접촉한 것과 관련해서 VIP 비서실장, VIP, VH 미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번 만났다고 했는데 북한 노비서실장에게 북한 선물 통보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일단 한 번 이상의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이 TM 문건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그럼 이제 노영민도 코로나 방역 문제로 한 번 만났다고 했는데 자, 한 번 이상이라는 게 일단 확인이 됐으니 자, 이건 좀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거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건 진술과 TM 문건에 나온 내용이 거리가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윤영호가 이런 또 이야기를 했어요. 윤영호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와 인연 2, 3년 정도 닦아놨다. 자, 이게 통일교가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여기에 이제 축사를 보낸 게 정청래 서영교가 축사를 만났어요. 이게 윤 본부장이 통일교 부회장과 전화 통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권은 제가 문 대통령님 직접 밑에 신복을 통해서, 문재인의 직접 밑에 신복을 통해서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신복이 기억실장도 있고요. 실장이라고 얘기하면 부속실장이나 국정상황실장, 예, 실장이라는 직함을 쓰는 게 한 서너 개가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요 실장이, 예, 누굴까? 예, 그 다음에 니은 실장도 있다. 예, 실장 2명이죠. 기억실장, 니은 실장, 문재인 청와대의 실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 다 있다. 그렇게 해도 어프로치 해봤는데 같다. 같은 게 뭐냐? 통일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다. 예. 기억실장이나 그분들이 처음에는 2019년 제가 잡상인이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분들이 연도 만들어주고 직접 상대 안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해주면서 한 2, 3년 닦아놓은 게 있다.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더 가까웠다. 이런 증언도 있었어요. 예. 자, 2022년 2월 7일 이 전 회장과의 통화에서 격리 면제는 원칙적으로 안 풀린다. 내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회의원 쪽에 통해서도 했고 청와대 통해서도 했는데 뭐라 하면 대선 이슈가 된다라며 질병관리청으로 핑퐁을 했다. 라인도 안 통한다. 그런데 오늘 한 분이 더 풀어주겠다고 지금 하니까 기다려보자. 예, 그래서 그 한반도 서밋 행사를 위해서 예, 그 격리를 풀어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되다가 예, 다른 한 분이 풀어주기로 했다라는 예, 이런 이제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렇고요. 예. 이건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로 버지는 통일교 의혹, 윤건영, 윤영호 과거도 현재도 모른다. 이 국정상황실장이었죠, 윤건영이. 예, 그래서 기억상황실장, 니은상황실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국정상황실장 윤건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예, 윤건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있어요. 예, 근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니 만난 적이 없으면은 예, 푸른이른님 감사합니다. 만난 적이 없으면은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아까 노영민이 한 번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 차례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 뒤에다가 이렇게 사족을 답니다. 예.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다시 살펴봐야 하겠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기억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신청한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래된 일이라 다시 살펴봐야 하겠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니 전혀 만난 적이 없으면은 그게 뭘 다시 살펴볼 문제가 돼요. 통일교 관계자를 만나는 게 흔한 일도 아니고 다시 살펴볼 문제도 아니잖아 그거는. 그런데 자신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런 토를 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자 보시면은 예, 이게 무조건 다 범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영교 의원이 통일교 관련 행사에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냈던 이런 정황도 이거 뭐 영상이나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됐고 또 정청래도 예,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했던 예, 그런 이제 동영상이 이미 공개가 됐고요. 뭐 신천지 행사에도 참여를 했던 예,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통일교가 어쨌건 간에 오랫동안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예, 접촉을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고 접촉을 시도를 해서 접촉은 시도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뭐 만난 걸 문제를 삼습니까? 그런데 과연 유착은 없었는지 이것은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통일교 특검이 저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런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수사를 해서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듭니다. 예.